네,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넙스 모델링과 이제 서브 디비전 모델링에 대한 좀 차이점을 알아보는 그런 좀 장단점을 알아보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브 디비전에 대한 좀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간단한 모델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서브 디비전의 주요 기능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아마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막히는 게, 아마도 모든 뭐 이런 기능들이나 또 커맨더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접근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새로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걸 보면 이런 영문들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가 힘든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 이제 이 라이노 영문을 한글 버전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옵션에 이 어페어런스 이 부분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언어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영문이랑 한국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거를 따로 설치를 안 하신 분은 이렇게 영문만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한국어를 추가를 하시냐면, 지금 이 설정에서 이 앱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라이노 7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수정을 누르시게 되시면 이제 이렇게 라이노 설치창이 뜨게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수정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언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언어 선택을 하셔서 한국어를 추가를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한국어가 추가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어페어런스에서 여기에 한국어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라이노를 다시 켜 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영문인데 한국어로 바꾸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한국어로 패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지금 우선 제가 저번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점선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 이 셀렉션 필터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단축키가 F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F5를 눌러서 저희가 그때그때 원하는 뭐 면이면 면, 선이면 선, 뭐 점이면 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일 처음인 요 꽃잎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보여드릴 기능 중에 지금 이 서브 디비전 밑에 보시면 이제 이쯤에 어펜 투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어떤 기능이냐면, 저희가 지금 뭐 3개나 4개의 점을 찍어서 저희가 원하는 면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 찍고 2개, 3개, 4개, 지금 이렇게 4개의 점을 찍으니까 동그란 모형이 이렇게 하나 생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옆 펜트페이스가 저희가 원하는 면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방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찍었는데 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냐? 이거는 지금 서브 디비전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탭 키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죠. 이게 스무스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스무스 기능을 적용을 시켜 주시게 되면 동그랗게 되는 거고, 스무스라는 기능을 적용을 안 시키면 아까 처음 봤던 네모난 모양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어나가면 지금 이 셀렉션 필터가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이 커브 엣지 모드로 바꾸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엣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뭐 라이너랑 똑같이 돌출을 시켜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 제가 선택한 엣지를 기준으로 엣지를 생성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엣지로 통해서 돌출을 시켜서 이만큼 돌출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돌출시킬 때 총 이렇게 3개의 엣지가 생기게 되고 2개의 벌텍스가 생기게 돼요. 2개의 점이. 왜냐면 여기에도 점이 2개였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을 가장자리까지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던 점 2개와 여기에 있던 점 2개를 이으려는 가장자리까지. 그래서 총 2개의 벌텍스와 3개의 엣지가 생기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를 하나만 더 돌출을 시켜서 네, 이렇게 총 안에 엣지가 2개가 생기게끔만 이렇게 돌출을 했어요. 얘를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게, 제가 저번에 이 서브 디비전의 모양을 잡는 방법이 이 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모양을 잡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얘는 총 8개의 벌텍스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점을 좀 늘리고 싶어요. 아니면 이 선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자유롭게 제어점을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 제어점이나 선을 늘릴 벌텍스나 이 선을 늘릴 때 사용하는 기능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인설트 엣지랑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인설트 포인트, 이 2개가 있어요. 얘랑 얘는 점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 쉽게 말해서 얘는 점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 얘는 이 엣지를 추가해 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 인설트 포인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얘를 클릭하시고 이제 저희가 추가를 할 그런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무스가 풀린 상태로 네모나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추가를 하고자 하는 곳에 포인트를 찍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방금 하나, 둘, 셋, 넷 4개를 찍으면서 이 벌텍스를 이어주는 공간에 엣지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텍스랑 엣지를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인설트 엣지로 추가하는 방법은 저희가 추가를 하고 싶은 가장자리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면 그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저희가 엣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넣고 싶다고 하시면 얘를 누르시고 인서트 엣지를 추가하시면 이 엣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추가를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이쪽 부분에 엣지를 클릭을 하시고 인서트 엣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엣지를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벌텍스나 엣지를 추가를 하는 기능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서트 엣지, 그리고 다음 하나가 이 인서트 포인트. 포인트는 점으로 추가를 해서 이 벌텍스랑 엣지를 잡는 거고 추가하는 거고, 이 인서트 엣지는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곳에 이 엣지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고 이 인서트 엣지를 통해서 가운데 미드에다가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방금 제가 이렇게 추가할 때 미드 이런 거 뜨는 것들은 저희가 이거를 온 스냅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면 이 서브 디비전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곳에다가 놓고서는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 끝에다가 생성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엔드 체크하시고 끝에다 대시면 되고, 뭐 가운데나 뭐 센터 그런 데다가 생성을 하시고 싶을 때는 이제 미드나 센터를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를 살짝 볼록하게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벌텍스를 잡아 주시고 지금 라이트 화면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볼록해지죠. 위로 올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로 좀 줄이면서 모양을 좀 잡아주고, 네,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는 면인데 얘를 저희는 솔리드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항상 출력을 할 때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아까 썼던 이 돌출의 기능을 쓸 건데, 엣지로 체크를 해 주시고 이 가장자리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면 지금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면을 돌출시킬 수가 있죠. 아래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노에서 보면 지금 이게 거의 서피스 같은 형태이잖아요. 면이 이렇게 면만 있는, 솔리드로 되어 있지 않고 뚫려 있는 이런 서피스의 형태인데, 저희가 실제로 뭐 출력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솔리드의 모형이 나와야지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용하는 기능이, 서브 디비전에서 이런 면을 막는 기능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빌이라는 기능과 위에 있는 이 브릿지라는 기능과 또 그 위에 있는 이 스티치라는 이 3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빌이라는 기능은 클릭을 하고 저희가 면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가장자리들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하면 그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면을 생성을 해줘서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이, 이 가장자리들을 기준으로 면을 채워서 막아주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 필이라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가 브릿지라는 기능이에요. 이 브릿지라는 기능은 이 저희가 선과 선을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선과 선을 잇는 면을 하나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의 가장자리에 브릿지라는 기능을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이 두 개를 이어주는 면이 하나 생성이 되면서 막히게 되죠. 여기 있는 가장자리도 두 개를 잡고 브릿지라는 기능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막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면이랑 면을 떨어진 가장자리와 가장자리 사이에 면을 만들어줘서 막아주는 기능을 브릿지라고 해요. 그리고 이 브릿지 기능에서는 이렇게 막아놓은 가장자리에 여기에 이 세그먼트를 올려주시면 지금 이 세그먼트 숫자가 올라갈 때 여기에 생기는 엣지가 이렇게 보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세그먼트는 이렇게 이어졌을 때 나오는 이 엣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수치를 올려주시면 올려주실수록 여기 안에서는 엣지가 더 생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브릿지는 떨어져 있는 가장자리에 면을 생성을 해서 막아주는 기능이다, 면을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면을 생성을 해서 막아주는 기능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스티치라는 기능. 이 스티치라는 기능은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아까 브릿지가 이런 가장자리를 이어서 만들었다면 지금 이 스티치는 점과 점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점과 점을 한 곳에서 만나서 해주는, 한 곳에서 만나서 해주는, 네, 그냥 이 스티치는 그냥 이 점과 점을 하나로 붙여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스티치를 이용을 해서 이 면을 좀 막아 볼 건데, 이 떨어져 있는 점 두 개를 이렇게 가운데로 하나로 붙여주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포인트가 3개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스티치로 얘랑 얘를 하나로 붙여주시면 여기에 뚫려 있던 이 점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여기가 막혀지면서 얘네들도 막혀지게 돼요. 반대편도 여기랑 여기를 스티치를 적용을 하시면 윗부분도 막혀지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솔리드의 형태가 생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디테일을 더 잡아가려면 저희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설트 엣지랑 인설트 포인트, 이 두 개를 이용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그 벌텍스나 엣지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인설트 엣지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 보트 사이드를 클릭을 하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엣지를 양쪽에다가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왜 여기 아래에는 지금 이렇게 이 네 줄에 이 네 줄에 벌텍스 추가했던 그 엣지가 안 생겼냐면, 지금 아까 이 인설트 엣지를 할 때 이 아랫부분에 있는 엣지들은 선택을 안 하고 지금 위에 있는 이 엣지만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서 지금 이렇게만 생긴 거고, 위에만 생긴 거고, 뭐 나중에 아래쪽도 넣으시고 싶으셨다면 이렇게 아래쪽도 전부 다 같이 잡아서 추가를 하시면 아래쪽에도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들려고 체크를 했던 부분에만 생성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텍스로 좀 바꾸고, 이렇게 낮추려는 부분만 벌텍스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낮춰주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서 디테일을 잡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서브 디비전이 모델링을 할 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오밀조밀하게 나누시고 싶다면 방금처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인설트 포인트를 써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 이 인설트 엣지를 넣으셔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이에다가 면을 또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서브 디바이드라는 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요 페이스가 이렇게 하나의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면이, 요런 면들을 요 면에다가 요 면을 4분할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에 있는 면을 4분할을 4개로 나눠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디테일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잡고 싶으실 때 오브젝트를 전부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서브 디바이드를 누르시게 되면 전부 다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네, 그래서 면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쪼개시고 싶으시다면은 그때는 이 서브 디바이드를 이용을 해서 면을 쪼개 주시는 것도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씩 추가하시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살짝 돌려주고, 이제 여기서 라이노의 기능도 서브 디비전을 사용을 하시면서 라이노의 기능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신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서브 디비전만으로 만든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이노에서
이 원형 배열을 적용을 해 보시면 지금 이 서브 디비전을 만든 이 모델링을 클릭을 하고 5개만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이 면이 5개가, 이 오브젝트가 5개가 배열이 되죠. 그래서 얘도 각각 다 선택을 해서 수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이 히스토리도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얘를 이렇게 옮기시게 되면 이제 다 같이 모형이 변형이 되죠. 네, 얘를 옮긴 만큼 다 같이 밑으로 딸려오는. 네, 그래서 이 서브 디비전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 라이노의 기능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스토리도 기록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가운데는 그냥 9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그냥 막을게요. 네, 그러면 그렇게 좀 힘들지 않고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라이노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 서브 디비전을 같이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요 몇 가지의 기능만 하더라도 서브 디비전에서 사용을 하는 거의 한 7, 80%를 차지를 하는 기능들을 거의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번 영상을 이렇게 좀 서브 디비전을 배우시려고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던 이거 어펜투페이스, 얘는 저희가 원하는 면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다, 쉽게 말해서.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익스트루드, 면이나 선을 돌출을 시켜서 이 형태를 잡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면을 막을 때 사용하는 기능은 총 3가지인데 하나가 빌. 빌은 가장자리를 그 막으려고 하는 가장자리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 그 안에 면을 생성을 해서 막아주는 기능이고, 여기 있는 브릿지는 떨어진 가장자리와 가장자리에 면을 생성을 해줘서 막아주는 기능. 그리고 여기 있는 스티치는 점과 점을 붙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여기에 있는 스티치는 점과 점을 붙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을 막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3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벌텍스나 엣지나 벌텍스를 추가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 인서트 엣지랑 밑에 있는 인서트 포인트. 그래서 이런 포인트나 이런 벌텍스나 엣지가 추가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한 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것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것만 조금 기억만 하셔도 이 부분이 서브 디비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서브 디비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좀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마저 남은 이런 서브 디비전의 기능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